예, 안녕하십니까. SJ 솔루션즈의 정진환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클라우드 워크로드를 보호하는 최적의 보안 전략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고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클라우드 제공 형태별 매출 비중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의 클라우드 보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의 큰 저해 요인으로 지금 뽑고 있는 부분이 이제 보안 부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클라우드는 그 기존 IT 환경에 비해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서버들을 자꾸 이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한 IT 인프라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입한 이후에 몇 분 내로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인프라 도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주요 대륙에 데이터 센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간편한 글로벌 서비스도 가능한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토 스케일링 기술을 통해서 그 예상치 못한 트래픽 폭주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와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장애 없는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서비스 확장에도 굉장히 유용한 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장점들에 비해서 보안적으로는 이제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비인가된 접근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가식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들,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슈들, 휴먼 에러에 대한 이슈들, 이런 그 보안 취약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많은 기관에서는 기존의 그 시스템들이 갖고 있던 위협 플러스 클라우드만의 고유한 그 보안 위협들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고 있죠. 그 클라우드 보안 위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그 가장 많이 이제 그 위험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 유출이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 리소스가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동적이어서 구성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변경 관리 쪽에서 뭔가 실수에 의해서 위협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에 맞지 않는 어떤 인프라나 전략 같은 것들의 부재에 의해서 이제 그 위협들이 또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키 관리 부족이라든가 뭐 계정에 대한 하이제킹, 내부자 위협, 그다음에 또 가식성 확보의 또 문제점들,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많이 그 클라우드의 보안 위협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클라우드는 이 복잡하기 때문에 공격자가 숨을 수 있는 완벽한 장소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기존의 IT 환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네트워크단이랑 이렇게 분리가 돼 있고 서버단에서의 어떤 보안들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클라우드 환경이나 가상화 환경에서는 그 탐지 영역을 탐지할 수 없는 영역들이 좀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공격자가 호스트를 공격을 하게 되고 이 호스트에 의해서 게스트들이 공격받는 형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이퍼바이저 쪽이 공격받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탐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공격자가 이제 게스트를 공격하게 돼서 게스트를 이용해서 다른 어떤 이건 이제 극단적인 예가 되겠는데 다른 쪽 그 게스트를 공격을 해서 다른 기업을 공격한다거나 다른 사용자들을 공격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데 기존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 보안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그 보안 운영자들, 보안 책임자들이 많이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뭐 아무래도 기존에 나와 있던 보안 솔루션들이 클라우드 환경이나 가상 환경을 위해서 설계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그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 사고 사례를 잠깐 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그 대형은행 캐피털원 같은 경우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도 쪽 그 혼다 자동차 쪽에서 민간 정보 유출 사고들이 발생이 됐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사고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그 보안 책임을 도대체 누가 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CSP,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쪽에서는 이제 책임 공유 모델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는 각각의 이제 환경에 따라서 책임에 대한 구분을 나누고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클라우드에서 저장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기본 책임은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사용자, 그러니까 고객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 기술에 대해서 이제 그 가트너에서는 필수 보안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그 카스비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접근 보안 중계를 위한 솔루션으로서 이제 가시화에 대해서 이제 주로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 접근 통제에 대한 기능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CWPP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호 플랫폼으로서 그 하이브리드나 또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 워크로드를 보호하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CSPM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보안 형상 관리 쪽이어서 그 위험 평가하고 관리를 위주로 하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 CWPP에 관련된 이 솔루션인데요. 그 핵심 기능으로서 한 6, 7 정도의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충족을 해야지만 CWPP라는 그 솔루션 이런 플랫폼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CWPP라고 해서 이게 이제 클라우드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 그 환경에서도 적용이 가능한데 이제 중요도가 높은 서버에 대해서는 온프라미스나 아니면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에 적용을 하고요. 중요도가 낮거나 확장성이 좀 필요한 쪽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 이제 올려서 사용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통합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합 관리에 대해서도 기능이 제공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CWPP 솔루션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도 앞단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기관들이 그 기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위협들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 보안 위협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CWPP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서버에 대한 워크로드 쪽에 대해서 보안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종적으로 트래픽이 이제 제어가 필요했었는데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횡적으로 트래픽 그 제어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CWPP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SJ 솔루션즈는 VGS라는 그 워크로드에 대해서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이나 가상 환경, 클라우드 환경에 그 CWPP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서 보안 통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구성은 에이전트 방식으로 해서 서버에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고요. 매니저 서버를 통해서 정책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패턴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웹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매니저를 통해서 관리하는 그런 구성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통합 가시성을 제공하는 아무래도 이제 통합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과시성을 제공하고 통합 보안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화벽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에 대해서 IP하고 포트 통제를 통해서 이제 제어를 하고요. 그 넷필터를 사용해서 커널 레벨에서 방화벽 정책에 따른 접근 통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호스트 IPS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건 다중 스레드 방식으로 해서 그 패킷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 DPI를 제공을 해서 이제 그 콘텐츠 내부에 있는 그 내용까지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제공하는 호스트 기반의 IPS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패턴 같은 경우는 파일을 수집하고 서트팀에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패턴이나 패치의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검증 서버에서 검증을 하고 그 SG의 업데이트 서비스를 통해서 패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패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에이전트로 배포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동으로 정책 룰을 설정해서 올릴 수도 있고요. 스노시나 PCI 룰을 이용해서 수동으로 업데이트도 가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스트 IPS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까 그 예를 들었던 대로 기존의 호스트에서 게스트로 공격을 하고 게스트에서 또 게스트로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 환경 자체가 이 동쪽으로 분산되는 어떤 가상화 환경을 위해서 나온 솔루션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종적인 것보다는 횡적인 부분들에 대한 트래픽 제어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호스트 기반의 IPS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티머레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안티머레어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기반으로서 머레어를 탐지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머레어뿐만이 아니고 랜섬웨어 탐지 및 차단 기능을 또 제공하고 있고요. IP 평판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MS 오피스 매크로 바이러스나 웜 트로이 목마 등에 대한 그 머레어도 탐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그 아카이브 형식의 파일들에 대해서 탐지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커널 레벨에서 그 화이트 기반 또는 이제 블랙리스트 기반으로 해서 실행을 허용할 거냐, 차단할 거냐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서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결성 관리 부분은 그 디렉토리나 파일들의 속성, 내용 그리고 날짜 등 이런 것들을 이제 SHA-256으로 해시 함수로 저장을 하고 있다가 이게 변조가 되게 되면 사용자한테 경보, 이벤트를 보내는 형태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로그 관리 부분은 이제 운영체제 로그뿐만이 아니고요. VGIS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안 정책에 위반되는 로그들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VGIS라는 제품은 그 기존 CWPP에서 제공되는 그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그 하이브리드 환경에 동일한, 그러니까 온프라미스든 아니면 뭐 가상 환경이든 클라우드 환경이든 그 동일한 보안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동일한 환경에 일원화된 보안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호스 기반의 IPS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로데이 취약점에도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IT 서비스의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CWPP를 쓰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사실 그 CWPP 솔루션을 사용을 하더라도 홀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IPS나 안티머레어 같은 경우에는 그 알려진 패턴 기반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신규나 변종 공격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능적인 공격에 대한 대응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통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슈퍼 유저 권한을 만약에 누군가 탈취를 했다, 그럼 제어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자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는 문제점, 그 다음에 휴먼 에러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무결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파일 변조에 대해서는 감지를 할 수 있는데 차단을 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쪽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커널 레벨에서 보안 정책에 의해서 이런 접근 통제를 하게 되면 지금 CWP가 가지고 있는 홀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저희 그 CQS 제품을 통해서 보면 이게 이제 인가된 행위나 뭐 비인가된 행위나 상관없이 정책에 의해서 차단을 거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CQOS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커널에서 시스템 콜을 후킹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회 접근을 통한 또 어떤 실행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슈퍼 유저라 하더라도 보안 정책에 의해서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자의 악의적인 행위나 휴먼 에러에 의한 어떤 실수 이런 것들도 통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무결성 검사가 뿐만이 아니고 실행도 차단할 수 있게끔 기능적으로 재단하기 때문에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요. CQS라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CQS는 그림에서 보셨듯이 OS 커널 앞단에 시큐리티 커널이라는 보안 커널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사용자나 아니면 내부적인 행위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시스템 콜을 중간에서 얘가 가로채는 거죠. 그래서 보안 정책에 비교를 해서 허용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게 되는 이제 그런 솔루션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운영체제 커널 레벨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시스템의 마지막 보안 퍼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 보안하고 CWPP들의 주요 기능들을 비교를 해보면 중복되는 기능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그 고유한 기능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CQoS 같은 경우에는 이 커널 레벨에서 이제 보안 정책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패턴 기반으로 하는 그 솔루션들이 하지 못하는 기능들을 차단할 수가 있고요. CWP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솔루션들인데요.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쓰게 되면 좋은 점이 있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게 두 제품 자체가 이제 시스템 콜을 후킹하는 솔루션이다 보니까 이 커널에 로드되는 솔루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충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서버 보안 또는 CWPP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쪽에 SJ 솔루션즈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저희는 그 커널 모듈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품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레드캐슬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능들하고 VGS라는 CWPP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 중에 충돌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 쪽에서 선택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커널 로드되는 부분은 커널 공유 모델을 이용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유연성 클라우드 환경의 장점, 그러니까 유연성을 보장한다거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CWPP가 가지고 있는 장점, 알려진 보안 위협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기능하고 시그니처 기반의 보안 강화 기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서버 보안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 정책 기반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우회 접근 실행을 차단하고 내부자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추가를 해서 IT 서비스 연속성하고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해서 이제 보안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제 가시성 확보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좀 큰 이슈가 되는데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중요하게 이제 떠오르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3D 시각화 솔루션인 VGS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비주얼 이지스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 이지스라는 솔루션과 연동을 하게 되면 가시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 위협이 발생됐을 때 빠르게 이제 탐지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이용해서 보안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